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자문 익히기, 천 글자로 된 문장 중에서 2일차, 오늘 두 번째 날이죠. 1월 영측 진숙 열장. 이게 숙으로 읽는데 사실은 이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월 영측 진수 열장 이렇게 읽어줘야 원래 천자문에 맞게끔 이렇게 읽는 게 되겠죠. 태양과 해와 달은 차면 기울고 별과 별들은 늘어지고 펼쳐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얘기를 중심으로 이 8글자를 한 글자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를 보면요. 해일이 나오죠. 해일. 해일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해일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다? 날일자로 알고 있죠. 날일. 날은 우리가 한 날, 두 날, 뭐 며칠이냐 뭐 이럴 때 날일을 이 말도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원래의 목적은 해일이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태양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 왜 태양을 저 같으면은 요러고 만들 텐데. 예. 이러면 좀 더 태양같이 보이지 않나요? 뭐 아니면은 이러고 온 다음에 뭐 이러고 만들 텐데. 자, 이러고. 음, 이집트 상형 문자라든가 이제 그런 데 가면은 태양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그 상형 문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렇게 갑골 문자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소전으로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전 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음, 네모난 사각형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 글자 이렇게 세 글자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옛날 갑골문 시대 때 사람들의 그 설화가 있는데요. 일종의 그 신화죠. 신화가 이 글자에 담겨져 있는데 태양에는요 까마귀가 산다고 했습니다. 새까만 그러니까 까마귀가 살고 있는데 다리가 세 개 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에는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가 산다. 지금 보면은 이제 흑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흑점을 알았을지도 만무하고, 아무튼 그런 신화와 전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글자에 그런 새를 여기 새 글자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태양 안에 살고 있는 까마귀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집트라든가 이제 다른 상형 문자와는 좀 다른 모습의 태양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양, 시간의 척도 이거는 날일자로 나중에 이제 바뀌어진 거죠. 원래는 태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저는 날일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해일이라고 합니다. 해를 나타낸 것이다. 자, 날일자였습니다. 그럼 달월자를 볼게요. 달월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달월은 아이고 자 다시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월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지만 이게 상형 문자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죠. 요 글자를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옆으로 눕히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음, 글자들이 원래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옆으로 눕힌 모습이죠. 반달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눕혔다가 여기까지도 지금 소전체까지도 옆으로 눕혔죠. 그러다가 지금 쓰는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음, 많은 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물고기. 물고기가 자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물고기 꼬리까지 이게 뭐 지느러미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꼬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물고기 딱 보면 아 이거 물고기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로로 바뀌어요. 이렇게 세로로 씁니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세워져 있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특징만 뽑아 갖고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세로로 된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죠. 예. 그러면은 단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쓰다가 올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려졌을까 보면은 예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간에다가 썼어요. 글을. 이 주간 대나무 주간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올려서 붙인 다음에 그 세로로 된 좁은 틈에 글을 쓰다 보니까 가로로 된 글을 세워 써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글들이 가로로 된 글자들이 많이 세로로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월자도 반달 그러니까 반달을 나타내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가로로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거 나중에 가서 이 글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나타내는 거죠. 달. 이 두꺼비와 삐시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파생된 건데 이 두꺼비에 대해서는 또 이 설화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 두꺼비 설화는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을 나타낸 것이었다. 달월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찰영자입니다. 찰영자. 찰영자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가득 차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여기는 이제 해일자였고요. 이건 달월자였습니다. 자, 요건데 찰영자인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위에 부분, 저 밑에 부분 말고 저 위에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글자냐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이제 잉태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늘어지니까 늘어진 배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배를 이렇게 약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배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뱃속에 아이를 보호하는 거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소중한 것이었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특히 예전에는 이렇게 후손을 이어간다는 게 그 부족에게 생명하고도 직결된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를 뱉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별 잉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이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요거는 그릇 명자라 겁니다. 그릇명. 요 그릇 명자라 그러는데 그릇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떤 그릇이냐 그러면 제사 때 쓰는 그릇이죠.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라 청동용기로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릇을 여러 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 박물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박물관도 가면 다리가 이렇게 세 개 달린 제사용 그릇이거든요. 청문 그릇.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그 그릇에 여기가 이제 아이를 뱉다. 그러면 이 그릇을 이 그릇이 아니고 이 글자를 좀 무식한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임신한 재물을 갖다가 죽여서 이렇게 그릇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근데 그런 한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물론 해석 그런 식으로 해석도 될 수가 있겠지만 안 풀리는 글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 한자의 기본적인 조자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기본적인 조자 원리는 갑골문 시대 때부터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 두 개 이상의 글자들 조합을 하는데 조합하는 원리가 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뭐 여섯 가지 이제 육서라 그러는데 육서가 한나라 때 허신이 만든 설문내자 그때 나온 게 아니에요. 허신이 아무리 천재라도 뭐 자기 혼자 그렇게 다 못 만듭니다. 예전 시대 때부터 진시황 시대 때는 이 소전이죠. 이때는 허신이라는 사람이 뭐 태어나지도 않을 텐데요. 그럼 진시황은 뭘 보고 만들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과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자를 보고 통일을 시킨 건데요. 그럼 그 여러 가지 문자들 어디서 나왔겠어요? 갑골문에서 나온 거고. 즉 이런 예전부터 이런 육서의 원리가 있었다는 거죠. 즉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저번에 1편을 찍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지루했다는 이제 의견들이 많아갖고요. 좀 짧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음이에요. 요게 아이벨 잉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영으로 소리가 납니다. 영. 그러니까 발음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뜻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에 뭔가 가득 차 있는 이런 그릇인데 발음이 명자잖아요. 이거는 원래 그릇명 이거 하나만 놓으면 명자로 발음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글자는 요 잉자 비슷한 걸로 즉 영자로 발음을 하는 그런 글자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1편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천지현황 할 때 황자를 뭐 기억 이제 나시나요? 천지현황 거칠 황자 풀인데 풀은 풀인데 어떤 풀이냐 그러면 망할 황자가 밑에 나오죠. 망할 황자가 이렇게 천지현황 할 때 이런 거칠 황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조자 원리들이 많습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가득 차 있는 그릇인데 요거 중에 이런 그 영자로 발음 나는 요게 바로 찰 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뜻은 그릇에 뭔가 가득 차 있다 이런 모습이겠죠. 그 다음 글자 갑니다. 여기까지가 찰 영자였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마지막 글자가 요게 그 측자인데요. 측자는 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기울 측자. 기울 측자는요. 원래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옛날 쓰는 기울 측자를 안 쓰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만 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측자다 이렇게 해서 요거만 딸랑 쓰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헤일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 갑골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제 누워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태양이 있고 태양이 저물어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태양을 신성시했기 때문에요. 태양은 항상 모든 글자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글자 옆으로 내려갔다는 건 태양이 저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이 저물고 사람이 누워 잔다. 이게 바로 기울 측자다.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잘 보면은 사람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울어졌다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소전체로 넘어오면요. 이 사람이 기울은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을 정확하게는 이제 요렇게 쓰죠. 요렇게 쓰는데 요게 엉덩이고 요게 다리고 요게 팔이에요. 요게 이제 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옆모습이에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뭐 이게 모습인데 이게 사람 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참 이게 한자 교육이 좀 그런 게 어쨌든 뭐 좋습니다. 남을 비판할 필요는 없겠죠. 이건 뭐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살아가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주먹을 모아서요. 이 중국식으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옆으로 이렇게 그린 요런 모습이죠. 요런 모습이 이거는 이제 더 숙였네요. 90도로 숙였네요. 절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런 식으로 사람 인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뭐 사람 인자를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기울 측자를 설명하는데요. 자, 여기 갑골문에는 없다가 소전에 요거는 이제 태양이고요. 요거는 태양이죠. 추가된 게 요겁니다. 요게 바로 그 이제 언덕 부자인데요. 언덕이란 얘기인데 그 언덕이라기보다는 그 쉽게 얘기해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의 종류가 되게 많죠. 청동기 시절에는요, 이 글자가 나올 청동기 시절에는 집이 여러 가지 집이 공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언덕에 동굴을 파고 사는 그런 집을 얘기해요. 여기에 그럼 동굴을 파고 살면은 동굴에 뭐를 막을까요? 그러니까 동굴 입구가 있겠죠. 그래서 동굴 입구를 이 단단한 걸로 안 막아 놓으면은 산짐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동굴 안에 키우고 있던 뭐 아기라든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단단한 동굴로 입구를 막아놓고 볼일 보러 나가고 또는 안에서 안전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라도 동굴 입구를 반드시 단단한 바위로 이렇게 막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것을 얘기한다. 요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돌석자죠. 그래서 동굴 입구는 뭘로 막아놓는다? 단단한 바위로 막아놓는다.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들 이렇게 봐도 그 예전에 청동기 시절에 많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좀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게 집이라는 거죠. 집이라는 게 추가가 되고 이게 집에 와서 사람이 잠자는 걸 얘기한다. 태양이 저물면 집에 와서 누워 자라.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저문다는 건데 기울 측자로 이제 변경되면서 자, 아무튼 원래는 태양이 저문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해서에 가서 이렇게 태양은 절대 다른 글자 옆으로 올 수 없으니까 태양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태양신 숭배가 좀 있죠. 아니 그거라기보다 이제 그 태양이란 게 굉장히 신성한 거라서 절대로 다른 글자보다 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럼 다른 글자 밑에 있는 이런 글자들이 다른 글자 밑에 있으면 뭐냐? 이건 태양이란 뜻이 아니죠. 그때는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태양이란 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이 굉장히 그렇게 하면 잘 풀립니다. 아무튼 여기서 요 태양이 위로 올라가고 그 나머지만 이렇게 집 밑에 사람이 있는 거. 이게 바로 기울 측자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즘에 와선 또 위에 태양도 없어져 버립니다. 집하고 사람만 이렇게 놓고 기울 측자다.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잔다. 이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점을 측자인데 그것이 이제 태양이 이렇게 기울으니까 저물겠죠. 그래서 기울 측자가 됐습니다. 자, 기울 측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별진자를 보겠습니다. 별진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신이라고도 하죠. 때신, 그 다음에 별진, 혹은요,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 있죠. 거기 중에서 자축, 인묘, 진 이렇게 나갈 때 다섯 번째 지지를 얘기하는 그 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용띠를 얘기하죠. 진신은 이제 아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무슨 뜻이었느냐? 이게 이제 조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조개가 있습니다. 이런 조개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줘요. 그리고서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요, 여러분들이 조개 끝에 부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조개를 이렇게 가면은 이게 날카롭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별진이라는 얘기는 그런 조개를 아이고 누가 또 문자가 왔네. 예, 갈아놓은 그런 칼을 얘기한다. 그럼 이게 왜 별진이냐? 참 이게 참 웃기죠.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조개를 갈아놓은 칼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떼신이라는 게 있고 별진이라는 게 이게 이제 파생이 된 그 뜻들인데, 이게 이제 뭐에 쓰느냐? 농사용 기구라는 거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농기구로. 근데 그 이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농사꾼의 자식이지만, 농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새벽에 가요. 새벽에 가서 새벽에 옵니다. 좀 약간 좀 답답한 얘기로 별 보일 때 가서 별 보일 때 집에 오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식으로 농사를 부모님 따라서 별 보일 때 가고 별 보일 때 들어오고 경기 타고 가서 열심히 농사 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뭐 옛날 청동기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별 보일 때 농사에 이런 도구를 농사용 도구를 들고 별 보일 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 지을 때다. 별이 떴다. 가서 이제 농사 짓자. 뭐 이런 거 때 신자도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고요. 원래 별 진자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농사 짓는 조개칼, 원래 이런 모습인데 얘로 이제 그 추수도 하고 이제 다 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게 청동기 시대 때 가서는 좀 있는 사람들 이게 좀 빨리 부서지니까 조개칼이 반달형 돌칼이라는 것을 이제 또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도 진짜는 이 진짜를 그대로 썼죠. 근데 나중에는 돌칼이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별진이라는 파생어만 살아남고, 지금도 진 그러면 별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별자리. 그래서 이렇게 조개칼의 그 겉에와 속에 단단히 묶은 이런 모습이 별진이었다. 자, 별진 글자였습니다. 다음 글자 갈게요. 그 다음에 별수 혹은 잘숙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글자죠. 이 글자는 그 가장 중요한 이 간머리 있죠. 간머리. 이 간머리.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간머리 그러는데, 사실은 간머리란 뜻은 갓 쓴 간머리가 아니고 원래는 이 집을 얘기해요. 그 옛날 훈장 선생님들이라든가 예전에 그 한자를 대충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간머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시절에 그렇게 배워갖고 지금도 그냥 간머리 그러는데, 원래는 집이란 뜻입니다. 이게 집. 아까 요것도 집이라 그랬죠. 이런 거는 동굴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움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가 공존을 해요. 청동기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집 짓고 산 게 아니고요. 동굴에도 많이 살았고, 움집도 많이 지어서 살았고, 신전도 있었고, 또 족장의 집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집이죠. 이렇게 움집. 요거는 좋은 집입니다. 요거는. 움집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요 밑에 이러한 집이 있어요. 이러한 집. 이렇게 여기 한자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이런 집도 있고 또 이런 집도 있죠. 이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종류의 집들이 존재했던 사회였다는 거죠. 그 한자가 만들어진 그 갑골 시대 때.
자, 그건 나중에 뭐 시간 나면 다시 얘기하고요. 지금은 일단 요 잘 숙자. 그럼 이게 원래 잠자다는 뜻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별이라는 뜻으로 이제 파생이 된 건데 별 숫자로 파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왜 자다는 뜻이냐? 이게 사람이죠. 이게 옆에 보면 이게 사람이 있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요거는 이제 그 술병인데 술병이에요. 술병. 사람이 술병이라든가 혹은 뭐 중요한 물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 안에서 참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술 먹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일도 없고 비가 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는 그냥 술 먹고 자라 뭐 이 뜻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이거를 조자 원리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자 원리로. 이 조자 원리로 보면요. 다시 초기화 시켜서 다시 보면요. 원래 이 뜻은 사실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 그랬죠. 요게 뭐다? 간머리 집이라는 뜻이다. 집이라는 뜻이고 요 안에 있는 글자 있죠. 요 안에 있는 글자. 요 안에 있는 글자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요거는 우두머리 백자입니다. 우두머리 백. 요게 이제 예전 모습은 요건데요. 사람은 사람인데 좋은 것을 혼자 딱 갖고 있는 또는 술이라 그러면 사람인데 술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사람. 예전에는 아무나 술을 마시지 못했어요. 우두머리 정도 돼야 술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두머리 백자라 그러는데 맛백자라고도 하죠. 백이 숙제 그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장 큰 아들에게 백을 써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그 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글자죠. 집. 그러니까 잠자는 곳. 우두머리가 잠자는 곳이 바로 이렇게 우두머리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잠자는 거다. 이게 그래서 잘 숙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뭐 100명 들어가서 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술 마시고 집에서 뻗어지고 자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집이라는 거, 잠자는 집에선 자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두머리라는 건 뭐다? 밑에 사람들한테 다 시켜놓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잠을 자야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잠을 자서 뇌를 쉬게 해줘야 또 이제 이게 밑에 사람들은 손발이 고생하게 일을 하고 우두머리는 이제 머리로 일을 하겠죠. 아무튼 우자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글자 갈게요. 벌릴 열자입니다. 벌리다 이게 참 이거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교육이 많아요. 이 글자인데요. 지금 유튜브라든가 혹은 또 이렇게 한자 교재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수많은 교재에 보면은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자, 요게 뼈고요. 요게 뼈고 요게 고기예요. 예. 그래서 요건 칼입니다. 그래서 요 칼로 고기와 뼈를 이렇게 틈을 벌리면서 이거를 발라내는 모습이다.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를 버릴 열이 아니고 벌릴 열이라고 이렇게 참 답답한 거의 한 80% 90%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버릴 열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벌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벌리다는 뜻이 아니고 버려놓다는 뜻이에요. 버려놓다. 이렇게 막 늘어놓는 거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별진, 잘숙, 벌리다라는 열자라 그러면 이게 뭐 별은 자빠져 자면서 막 이게 틈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하늘하고 지구 사이를.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요 뭐냐면
이건 칼이 맞습니다. 이건 칼이 맞는데 그래서 이게 칼 도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부수를 공부하시면은 자, 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칼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요 이제 앙상한 뼈 알자라 그러는데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여기 고기하고 이거 뼈입니다. 그럼 이게 벌리다가 아니고 벌릴 열이 아니고 버릴 열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칼로 고기를 잡아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막 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해서 먹기 좋게 이렇게 막 늘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가져가서 잔치하라고 구워도 먹고 막 하라고. 그걸 왜 이 틈 사이를 벌리다 그래서 벌릴 열자다 그러는 그렇게 해석을 왜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그렇게 해석하고 중국에서는 또 80% 이상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버려놓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저는 중국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한자는 한국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 더 깊이 연구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이 벌릴 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리다는 뜻이 아니고 버리다. 이게 벌려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벌리다는 뜻은 이제 한국에서 만든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은 물론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벌리다 뭐 벌리다 그러면 그렇게 벌리다 생각하시고 어찌됐든 이거는 열자라는 거는 이게 해서 진숙 열장이다 그러면 별과 별들이 그러니까 많은 별들이 열 버려져 있다. 우리 버려놓다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틈 사이를 벌려서 거기에 넣 이게 아니고 버려놓다 이런 뜻입니다. 별들이 다막 이렇게 버려져 있다 이런 뜻이 정확한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 글자 갑니다. 베풀 장자인데요. 이 요거죠 성시에도 많이 쓰이죠. 이게 풀어지다는 뜻이에요. 이게 풀어져서 느려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참 우리 갑골문을 보면은 이게 활이죠. 이게 또 이제 활이죠. 그러니까 활들이 늘어져 있는 모습인데 요게 사라집니다. 이제 근문에 가서 요게 근문에 가서 여기 근문에 가서 보면 활은 그대로 남아있죠. 활은 그대로 남아있고 갑자기 노인네가 나와요. 노인네가 장자죠. 장자 길장자. 길장자는 원래 그 머리를 풀어헤친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상투를 틀었거든요. 이게 그 원래 중국 사람들은 상투를 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에 보면은 상투 튼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상투를 트는 민족이 한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은 집가자도 이렇게 보면요 집에 돼지를 키운단 말이죠. 이게 중국 사람들은 집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 돼지를 키우는 민족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인들이 집에 돼지를 안 키우지만 옛날에 그 갑골문 시대 때 사람들은 집안에 돼지를 좀 키우는 풍습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데 그리고 뭐 옛날 중국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한자를 만든 민족은 이게 활인데요. 활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활에 관련된 글자가 많으며 그리고 집에 돼지를 키우고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있는 그런 민족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민족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갑골문에 보면요 활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금문에 보면은 활이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에요. 전서도 똑같이 이게 길장자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활궁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대로 요게 우리가 쓰는 해서에도 그대로 나왔는데요. 얘는 이제 활이죠, 활. 활이 있는데 활이 이거는 길장자라기보다는 그죠, 길장자인데 길장자는 맞는데 길장자 뜻이 길다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노인네라는 뜻입니다. 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인네가 상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듯이 활 시위줄 있잖아요. 여기 활 시위에 이렇게 매기는 시위줄. 이 시위줄이 다 오래돼 갖고 얘가 막 다 풀어진 거예요. 원래 시위줄이 오래되면 여러 겹으로 이렇게 확 풀어지거든요. 원래는 줄 하나로 보이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여러 개 줄로 이렇게, 원래 그 합사잖아요. 이게 사들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활이 오래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줄로 이렇게 펼쳐진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늘어지다, 여러 겹으로 늘어지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왜 베풀다는 뜻이 됐느냐? 그잖아요. 베푸는 것 자체도 여러 사람한테 베풀죠. 그러니까 여러 겹으로 활시위가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베푼다. 그리고 뭐 이거 약간 웃긴 해석이지만 길장자죠. 그러니까 노인네 장자죠. 활궁자죠. 그러니까 이제 활궁이 무력이죠. 이거는 그냥 철학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무력, 힘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좀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베풀장. 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빨리 외울 수 있으니까. 이건 원래 그 뜻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한자가 좀 빨리 외울 수 있다 이거죠. 원래 뜻은 활시위가 이렇게 오래돼서 늘어진 모습을 얘기한 거고, 이 글자도 이렇게 늘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풀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2월 영측 해와 달은 차면 기울고 진숙 열장 별들은 버려지고 느려져 있다. 이렇게 광활하게 버려져 있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네 글자씩 이렇게 끊는 거죠. 1월 영측 진숙 열장 이렇게 끊게 되면은 항상 읽을 때는요, 해일 달월 읽고 찰령 기울축 이렇게 읽는데, 세 번째에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요 기울 촬영자에 약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해일 달월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다시요. 해일 달월 찰령기울축 별진 별수, 또 잘숙으로 할게요. 별진 잘숙 벌일열 베풀장.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해일 달월 찰령 기울측 별진 잘숙 벌일열 베풀장.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일차 강의가 이제 종료가 되고요. 다음에는 3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